귀농한 지 벌써 7년이 지나 있었다. 조용한 시골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몇 달 전 우리 집 바로 옆에 30대 초반의 신혼부부가 이사를 왔다. 그들의 이사 첫날부터 나는 자연스럽게 옆집 아저씨가 되었고 그녀는 그저 옆집 새댁이었다. 처음엔 그저 생활용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소소한 인연이었다. 아저씨, 우리 집 설탕이 다 떨어졌어요.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허허. 새댁은 맨날 뭐 맡겨둔 것처럼 잘도 빌려가네. 그러자 그녀는 장난스럽게 눈을 흘기며 성난 척 말했다. 아저씨, 언젠가 제가 신세 한번 제대로 갚을게요. 그러니까 군말 말고 빌려줘용. 그녀의 말투와 표정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키는 163 정도. 살짝 통통한 몸매에 웃을 때마다 생글생글 올라가는 볼살이 어쩐지 나를 무장해제 시켰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 잠시라도 그녀와 나누는 짧은 대화는 이상할 만큼 피로를 풀어주곤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나이 차가 무색할 만큼 편안한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다. 그날은 상추 겉절이를 만들어 강된장과 함께 밥을 비벼 먹기로 했다. 텃밭에서 싱싱한 상추와 오이를 따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나침 옆집 새댁과 마주쳤다. 어머, 아저씨, 상추를 이렇게 많이 따셨네요. 아, 제가 강된장에 상추 겉절이를 곁들여 밥 비벼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혼자 드시기엔 좀 많아 보이는데요. 내가 손이 커서 그래. 괜찮으시면 좀 가져다 먹어요.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상추는 삼겹살에 싸먹는 줄만 알았지. 겉절이는 해본 적이 없어요. 강된장이랑 겉절이 만드는 법 좀 알려주실래요? 내한테. 그참 별일이네. 새댁이 나한테 요리를 배우겠다니. 새댁만 원한다면 언제든지 알려줄게. 그렇게 잠시 대화를 나누고 돌아섰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다. 호라비로 지낸 지 오래라 그런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설레곤 한다. 옆집 새댁과의 짧은 만남이 그랬다. 텃밭에서 돌아오는 길 그녀의 살가운 웃음과 부드러운 말투가 나를 환하게 감싸는 것 같았다. 아저씨, 상추를 이렇게 많이도 따셨네요. 그녀의 해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건넨 상추를 받아들며 짓던 그 미소는 어쩐지 나를 오래도록 흔들었다. 겉절이를 알려달라고 말하던 그녀의 눈빛, 한껏 환하게 웃던 얼굴,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다. 안 돼. 정신 차리자. 스스로를 다잡아보지만 오히려 애써 지우려는 마음이 더 깊은 흔적을 남기는 듯했다. 불 꺼진 방 안. 고요함 속에서도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생생했다. 짧았던 대화가 내내 귓전을 떠돌았다. 침대에 누워도 뒤척이기만 하고 마음은 점점 더 그녀의 온화한 미소로 가득 찼다. 호라비에게 익숙했던 적막함 속에 불쑥 찾아온 그녀의 다정한 말 한마디는 그날 밤 내게 잠을 허락하지 않았다. 겉절이를 배우고 싶다 하던 그녀의 말은 어쩌면 단순한 부탁이었을 텐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이 감정이 설렘인지 외로움 때문인지조차 헷갈렸다. 며칠 뒤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상추 겉절이 만드는 법 좀 배워도 될까요? 그리하여 그녀를 위해 내가 즐겨 쓰는 비법 양념장 레시피를 전수했다. 진간장, 식초, 설탕, 참기름, 고춧가루, 깨소금을 황금 비율로 섞어 만든 양념장을 이용해 함께 상추 겉절이를 만들었다. 그녀는 한 입 맛보더니 눈이 반짝였다. 와, 아저씨 진짜 맛있어요. 이 정도 마실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녀가 상추 겉절이를 한 입 먹고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 속엔 묘한 친근함과 생기가 묻어나 있었다. 그러다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이렇게 맛있으면 삼겹살 안 먹고는 못 배기겠어요. 아저씨, 지금 같이 삼겹살 구워 먹으면 안 될까요? 저 고기 먹고 싶어요. 순간 멈칫했지만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냉장고에 삼겹살이 남아있었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고기를 굽기 시작하니 고소한 냄새가 퍼졌고 상추 겉절이를 곁들여 한 입 크게 싸먹는 그녀의 모습은 어찌나 행복해 보이던지.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아저씨는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차려 드시다니 대단한데요. 살짝 쑥스러워진 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뭐 그냥 내 방식대로 해먹는 거지. 속으로는 그녀의 칭찬에 심장이 조금씩 두근거렸다. 소주 한 잔씩 따라가며
대화는 점점 부드러워졌다. 술 기운이 살짝 올라온 그녀가 말했다. 혼자 밥 먹는 거 너무 외롭잖아요. 이런 맛있는 음식은 같이 나눠 먹어야 제맛인데. 그쵸? 그렇긴 하지. 그럼 앞으로 맛있는 거 해 드실 땐 저한테 꼭 연락하세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방 안이 갑자기 더 따뜻해진 느낌이었다. 아저씨,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쌈 하나 싸드릴게요. 손끝으로 상추 위에 고기, 겉절이, 고추장까지 올려 깔끔하게 쌈을 만든 그녀가 내 앞에서 장난스레 말했다. 아, 벌리세요. 네, 어서요. 순간 당황했지만 그녀의 장난기, 어린 눈빛에 이끌려 입을 벌렸다. 그녀가 쌈을 쏙 넣어주며 말했다. 어때요? 제 쌈 싸는 실력. 괜찮죠? 입안 가득 퍼지는 맛과 그녀의 장난스런 웃음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맛있네. 세댁. 쌈 싸는 솜씨가 제법인데. 그녀는 소주잔을 들고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자리 가져요. 아저씨,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는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세댁,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세댁이 너무 마음에 들어. 만약 10년만 젊었어도 한번 들이대봤을 텐데 말야. 그녀는 놀라는 대신 깔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아저씨는 제가 여자로 보인다는 거네요? 말이 또 그렇게 되나? 아니, 그만큼 매력이 쩐다는 소리지.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고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럼 저도 한번 아저씨를 남자로 보려고 노력해볼게요. 호호호. 아저씨, 나 사실 아저씨랑 이렇게 있는 게 좋으면서도 좀 이상해요. 그냥 옆집 아저씨인데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녀의 고백 같은 말에 나도 솔직해졌다. 사실은 나도 그런데. 세댁이 웃을 때마다 마음이 자꾸 흔들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쉽지가 않네. 술기운 때문일까? 아니면 그동안 쌓여온 감정 때문일까?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가 한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다. 그녀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살짝 잡았고 그 온기에 내가 더 이상 밀어낼 수 없음을 깨달았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방 안을 스칠 때까지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서로에게 느끼던 연민은 점차 애틋함으로 변했고 결국엔 남녀로서 서로를 온전히 느끼는 순간까지 이어졌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평범한 이웃 사이로 돌아갈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할 만큼 후회는 없었다. 안녕하세요. 올해 52세 호라비로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온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40대 중반,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고 상실감에 도시를 떠났던 저는 시골에서 다시 삶의 여유를 찾게 되었죠. 텃밭에서 자란 제철 음식을 먹고 눈치 볼 일 없는 생활 덕분에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외로움이 찾아올 때면 읍내로 나가 다방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회포를 풀곤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제가 가장 젊은 축에 속하다 보니 자연스레 이장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부부가 마을에 귀농하고 싶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35살, 아내는 32살. 정부 지원 사업 덕에 저희 옆집 빈집이 리모델링되어 임대될 예정이었죠. 처음엔 이 부부가 대견하기도 했지만 사실 저는 아내의 밝은 미소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미인은 아니었지만 선한 눈웃음이 참 매력적이었죠. 그들의 귀농을 돕는 동안 저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관공서를 함께 다니고 마을 어르신들께 소개하며 정착을 도왔죠. 결국 한 달 만에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부부는 제게 많은 의지했고 저희는 자주 왕래하며 저녁을 함께 나누고 허물없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서울에서 직장 문제로 이틀간 집을 비워야 한다며 아내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흔쾌히 수락했고 마침 장날이라 저녁에 삼겹살과 소주를 즐기려고 장을 보러 읍내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읍내로 나온 김에 간골, 다방에 들러 차를 마시고 돌아왔죠. 저녁 7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새댁에게 저녁을 먹자고 불러 소주와 고기를 함께 나누며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대화도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술기운이 조금씩 올라오자 새댁은 조심스레 부부 생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잦은 지방 출장과 바쁜 일상 속에서 소원해진 관계에 대한 아쉬움에서 출발했지만 점점 더 깊은 속마음으로 이어졌죠. 남편의 무뚝뚝한 성격과 결혼 초부터 쌓여온 작은 다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잠자리를 피하는 남편으로 인해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신혼 초에는 심지어 이혼까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원하던 전원 생활을 하면 뭔가 달라지겠지. 기대했는데 사실 별로 변한 게 없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을 때가 많아요. 눈물을 글썽이며 얘기하던 그녀가 갑자기 훌쩍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저씨,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녀의 가녀린 목소리엔 가련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녀를 바라보던 나는 마음 한켠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운 새댁이 보여주는 솔직한 속내와 외로움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려다 보니 나도 모르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는 게 참 쉽지 않죠. 부부 사이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안 맞으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심하면 말을 멈추며 잠시 생각했지만 이미 속내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이혼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녀는 잠시 내 말을 곱씹더니 쓸쓸히 웃으며 눈을 닦았습니다. 아저씨는 참 솔직하네요. 그런데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잘 맞는 사람과 살았었나요? 갑작스런 질문에 난감했지만 웃으며 답했습니다. 속공한 만큼은 괜찮았지요. 내가 다방면에서 잘 맞춰주는 편이거든. 내 말에 그녀는 그동안 흘리던 눈물을 멈추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 진짜 웃겨요.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녀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아저씨랑은 대화가 잘 통해요.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나누다가도 웃게 만드는 거 보면 우리 둘 정말 잘 맞는 거 아닐까요? 술 기운이 돌면서 새댁의 분위기는 한층 업되었습니다. 그녀는 애교 섞인 말투로 아저씨랑 저랑 너무 잘 맞는다니깐. 혹시 다른 것도 잘 맞을라나 한 더 따라줘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새벽이 되자 그녀는 테이블에 기댄 채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저씨랑 이렇게 마시니까 너무 좋다. 오랜만에 진짜 신나게 얘기했어요.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더니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불을 꺼내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몸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감싸주려 했지만 술기운에 붉어진 얼굴과 살짝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돌아서려는 순간 그녀의 손이 불쑥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며 눈을 살짝 떴습니다. 왜 그래? 피곤할 텐데 얼른 쉬어요. 저는 그녀를 다독이며 손을 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손을 놓지 않고 살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새댁이 좋은 사람이라서 잘해주는 거지. 이제 자요. 오늘 많이 피곤했잖아요. 그러나 그녀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여전히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몰라요? 나 아저씨한테. 그녀의 말은 점점 더 낮아졌고 공기마저 묘하게 뜨거워지는 듯했습니다. 잠시 시선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농담이나 술기운 이상의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지만 저는 살짝 웃으며 손을 놓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얘기는 내일 하자고요. 지금은 쉬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나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새댁의 이름을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저씨, 저 결국 이혼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우면서도 조금은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그랬구나. 잠시 말문이 막히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그냥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어떻게 지내? 네.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네요. 아저씨는 잘 지내시죠? 나야 뭐 맨날 똑같이. 그동안 많이 변한 자신을 돌아보며 무엇보다 그리웠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안 그래도 새댁 생각 많이 했는데. 정말요? 새댁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그리운 마음이 묻어난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아저씨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저씨 상추 겉절이도 많이 생각났고요.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예전의 추억들이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며 한편으로는 오래된 인연을 다시 마주하게 된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아저씨 이번 주말에 놀러 가도 되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보고 싶어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고여 올라왔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얽히고 섞였지만 결국엔 그저 서로가 느끼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기다릴게.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준비를 하며 새로운 장을 여는 듯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각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해졌고 서로를 향한 감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숨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설렘 속에서 그동안의 모든 시간이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예전의 감정들이 다시 피어나면서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